자, 이번엔 생태계 평형이에요. 자, 보시면 생태계에서의 먹이 관계 해가지고 나와 있게 되는데 먹고 먹히는 관계 얘기하는 거지, 그치? 자, 먹이 사슬이라고 되어 있고요. 먹이 그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먹이 사슬은 자, 먹고 먹히는 관계를 이렇게 사슬 형태로 쭉 일자로 쭉 표현한 게 먹이 사슬의 개념이고요. 이런 것들이 얽히설키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걸 우린 먹이 그물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 자, 그러면 여기 생산자, 소비자 있고 그 다음에 뭐 분해자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생산자, 1차 소비자. 1차 소비자는 생산자에서 이렇게 직접 얻는 애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2차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 1차를 가지고 이제 먹는 애들 얘기하는 거죠. 3차 그리고 최종까지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우리는 먹이 사슬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들이 얽혀 있는 걸 먹이 그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 지금 실제 생태계에서 뭐 하나의 생물종이 여러 생물종에 잡아먹히고 또 다른 하나의 생물종은 여러 생물종을 잡아먹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얽히설키 얽혀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먹이 사슬과 에너지 흐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에너지는요,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먹이 사슬을 통해서 유기물 형태로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을 합니다. 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여기 영양 단계라는 말. 자,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이 먹이 사슬에 차지하는 위치를 얘기를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등 이 단계를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유기물 형태로 이렇게 다음 걸 잡아먹고 걔가 이제 또 잡아먹히고 그렇게 되면은 다음 상위 영양 단계로 에너지가 이동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오케이. 자, 유기물에 저장된 에너지는 유기물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영양 단계에 속한 생물의 생명 활동을 통해서 열 에너지로 방출되고 그러니까 어 생산자에서 1차로 가고 1차에서 2차로 가고 이렇게 영양 단계를 넘어가게 되는데 1차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이 소모하고 난 나머지 에너지들이 2차로 넘어간다라는 그런 의미야. 알겠죠? 자,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방출하고 남은 게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위로 갈수록 상위 영양 단계로 넘어갈수록 에너지 양은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자기가 갖고 있는 거에서 소모되고 난 나머지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해돼? 요거 무슨 말인지? 음. 자, 그 다음에 생태 피라미드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먹이 사슬에서 각 영양 단계에 속하는 생물의 에너지량, 그 다음에 생물량 개체수를 하위 단계에서 상위 단계로 쌓아 올린 것. 자, 이걸 우리는 생태 피라미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위로 갈수록 줄어드는 형태가 안정된 생태계예요. 위로 갈수록 줄어드는 형태가. 그래서 이런 형태로 돼 있는 게 안정돼 있는 생태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에너지 피라미드라고 되어 있는데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양이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 생산자에서 1차로, 1차에서 2차로, 2차에서 3차로 갈수록 에너지량이 점점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자, 왜냐면은 각 영양 단계에서 이 영양 단계에서 얘네들이 소모하는 에너지가 있단 말이야. 걔네들 생명 활동을 결과 소모하는 에너지가 있고 그 소모된 거는 다음 단계로 안 넘어가. 그래서 올라갈수록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생물량이에요. 생물량. 자, 여기 생물량은 일정한 공간에 서식하는 생물 전체의 무게. 당연히 생산자가 제일 많고 그 다음 1차, 그 다음 2차, 그 다음 3차 이런 식으로 올라갈수록 생물량이 점차 줄어든다라는 얘기죠. 자, 생물량이 줄어드는 경우는 왜 그러냐? 상위가 갈수록 생물량이 감소를 하는데 몸을 구성하는 유기물의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에너지량이 저장된 게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전달되는 게 적으니까. 자, 그 다음 개체수 피라미드도 역시 자, 일반적으로 하위 단계 생물일수록 개체수가 많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개체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라는 얘기.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자, 결국에는 에너지가 영양 단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다음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야.
내가 뭐 돼지고기를 먹었어. 그러면 나는 거기에서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지. 하지만 그 돼지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지고 자기가 소모한 에너지가 있었단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오는 거는 그만큼 줄어들어서 온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그 먹이 사슬이 무한으로 가지 못하는 게 점차 이렇게 에너지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 무한으로 갈 수는 없고요. 자, 근원으로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뭐야? 결국에는 광합성을 해야 되죠. 광합성을 하려면 빛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생명체가 사는데 필요한 에너지 근원. 이 태양의 빛에너지라는 얘기가 바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광합성에 의해서 화학에너지로 저장되고요. 자,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전달되어지는 거죠. 오케이. 다음 생태계 평형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이 생태계 평형,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 종류와 개체수, 물질의 양, 에너지 흐름 등이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생태계 평형이야. 자, 이렇게 한 종으로만 쭉 생태계 종이 적을 경우에는요, 먹이 사슬 형태로 이렇게 있게 되는데, 이때 한 종만 죽어도, 메뚜기 하나만 사라져도 나머지 개구리와 뱀은 먹을 게 없어지는 거야. 같이 멸종하는 거죠. 하지만 이 종이 다양하게 되면은요, 메뚜기 사라진다 그래서 얘네들이 죽지는 않아. 왜? 다른 애들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물론 이 그림상에서는 메뚜기 사라졌을 때 개구리는 죽을 수 있어. 이 그림상으로는. 자, 그래서 이렇게 생태계 평형이 안정되다, 깨지지 않는다라는 거. 종 다양성을 높여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야. 종이 다양하게 있어야 돼. 자, 요거 별표 한번. 자, 생태계 유지, 평형 유지 원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안정된 생태계는 어떤 요인에 일시적으로 생태계 평형이 깨지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먹이 사슬에 의해서 생태계 평형이 회복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1번 안정된 생태계에서 1차 소비자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증가를 해. 어떤 이유에서 일시적으로 1차 소비자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어. 그럼 1차 소비자가 지금 이만큼 증가했으니 얘네들이 먹이를 많이 먹겠죠. 그럼 생산자는 어떻게 되는 거야?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감소되는 거야. 근데 2차 입장에서는 1차가 많아졌으니까 먹이가 많아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2차는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생산자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1차 입장에서 이제 먹이가 줄어들게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1차 같은 경우에는 먹이도 줄어들고, 그 다음 2차가 증가했기 때문에, 많이 잡아 먹혀. 자, 그렇게 해서 1차의 개체수는 같이 감소를 하게 돼요. 자, 그러다가 생산자 개체수, 1차가 감소하게 되면 이제 생산자가 이제 다시 증가를 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2차 입장에서는 얘가 감소했기 때문에, 1차가 감소했기 때문에 먹을 게 없으니 얘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형태에서 다시 이런 형태로 안정화됐다라는 그런 얘기야. 생태계 평형에 도달했다라는 그런 얘기죠. 주의할 거는 뭐냐면은 이때와 이때의 생태계는 똑같아요. 그러면 그건 아니야. 왜냐면 개체수는 다를 수가 있어. 자, 비율이 일정하게 변하는 거는 맞지만은 개체수는 다를 수 있는 거죠. 자, 멸치로 우리 집에 있는 멸치 가지고 하는 건데 물에 불렸대요. 이렇게 불리는 이유는 마른 멸치는 말린 거잖아요. 그래서 불려가지고서는요, 위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좀 더 자세히 관찰하려고 이렇게 불려놓고요. 자, 플랑크톤과 작은 생물을 관찰하게 돼요. 위 이렇게 꺼내가지고서는 요걸 가지고 관찰을 한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멸치 입장에서 이제 플랑크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먹게 되는 거죠. 여기 멸쳐 있어, 요거. 자, 그래서 식물 플랑크톤이나 동물 플랑크톤을 멸치가 먹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걸 또 먹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라는 걸 유추한다라는 그런 의미야, 결국에. 그래서 멸치 안에 어떤 생물이 들어있었나를 보게 되는 거죠. 자, 요것도 한번 별표 살짝만. 미래에는 교과서에만 나와요 라고 했는데 간혹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한번 체크만 해줘. 자, 어려운 건 아니야. 여기 지금 카이바브 고원에서 사슴을 보호하려고 늑대 사냥을 허용을 했대요. 그래서 늑대 개체수가 확 줄어들게 되는 거야. 사슴 개체수가 여기 지금 빨간색 보이죠? 확 증가하는 거 보이죠?
늑대 사냥을 허용을 했어. 그래서 늑대가 줄어들게 되는 거지. 그러면 사슴 입장에선 자기를 잡아먹을 애들이 없으니 사슴 개체수가 확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얘네들이 증가하니 초원 생산량. 그러니까 어, 여기 지금 초원 생산량이 얘네들의 증가로 감소를 해버리게 되는 거야. 풀을 많이 뜯어먹게 되는 거지. 먹이가 부족해. 그랬더니 사슴이 어떻게 되고 있어? 개체가 확 줄어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35년 이후 생산량이 초원 생산량은 다시 증가하는 거 보이죠? 위로 올라가고 있죠? 자, 그리고 사슴 개체수가 개체수 증가하고 결과 늑대 개체수도 증가하는 과정. 자, 이래서 생태계 평형을 다시 이루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인간 간섭이 이런 식으로 생태계 평형을 파괴시킬 수 있다라는 예시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환경 변화와 생태계라고 되어 있는데 자, 환경 변화와 생태계, 안정된 생태계에서 환경 변화가 일어나 일시적으로 뭐 생물의 종류와 개체수가 변하더라도 자, 생태계 평형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 생태계 탄력성이 있어. 근데 어느 한계가 넘어가면 한계가 넘어갔을 때는 그때는 회복이 힘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자연재해로서는 뭐가 있겠어? 이런 식으로 홍수, 산사태, 화산 폭발. 자, 한꺼번에 확 거기를 멸종시켜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생태계 먹이 그물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때는 생태계 평형이 깨져버리게 된다. 그 옆에 이제 예로 나와 있는 거 있죠. 인도네시아에 거대한 화산 폭발이 있었어. 그래서 3분의 2가 사라져버리는 거야. 그리고 해일로 인해서도 또 역시 사라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생태계 평형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문제는 뭐야? 인간 활동이죠, 인간 활동. 자, 무분별한 벌목. 결국에는 이제 그 숲이 사라지는 거지. 자연환경, 그러니까 생태계, 살 곳이 사라진다라는 그런 개념이야. 자, 그 다음에 경작지 개발, 역시 마찬가지죠. 경작지 개발로 인해 가지고서는 생태계가 점점 단순해지고 불안정해지는 거죠. 무질서하게 세워진 건물 같은 경우에, 자, 이 도시 만든답시고서는 건물을 이것저것 했는데 공기순환이 잘 되지 않아. 그러면은 오염물질 쌓이고, 그 다음에 열섬 현상이라고. 우리 시골보다 도시가 훨씬 뜨겁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 있잖아요. 열을 머금어 가지고 내뿜는 환경오염. 자, 그다음 인구 도시의 집중과 다음. 자, 우리 저기 뭐야 서울의 거의 수도권 안에 인구 반 이상이 살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집중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그만큼 힘들어진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서식지를 복원해 줘야 돼. 그래서 자연형으로 하천을 복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자, 콘크리트 제방 대신에 이제 나무, 풀, 흙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선 하천을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그다음 생태적 가치가 있는 국립공원 우리 지정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열섬성 완화하기 위해서 옥상 정원이라든가, 자, 그다음에 멸종 위기종을 천연기념물로 해서 보호해 줘야 된다라는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들을 하고 있지요. 됐니 여기까지? 솔직히 별로 어려운 건 없지, 그지? 자, 개념 확인부터 갈게요. 자, 1번에 먹이 사슬이죠, 먹이 사슬. 자, 먹이 사슬 먹고 먹히는 관계를 사슬모양으로 나타낸 거고요. 먹이 그물은 먹이 사슬이 복잡하게 얽혀 형성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태양의 빛 에너지죠. 자, 빛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 1차 소비자, 뭐 최종 소비자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 생태 피라미드죠. 4번 칸에는 생태 피라미드. 자, 5번은 생태계 평형에 대한 얘기죠.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 6번은 뭐예요? 먹이 사슬이죠. 자, 이게 생태 평형 유지 원리라고 되어 있는데 깨지더라도요, 시간이 지나면요, 먹이 사슬에 의해 생태계 평형이 회복이 되는 거죠. 또는 먹이 관계에 의해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요인으로 자연재해가 있고 또 7번에 인간의 활동이죠. 이거는 인간의 활동. 됐나? 오케이. 자, 1번부터 5번까지만 먼저 좀 해보자. 해버리자.
자, 1번 채점하자. 1번에 x, o, x. 2번에 나. 3번에 감소, 증가. 4번에 날아다가. 5번에 ox, ox. 여기서 질문. 없지? 그래, 없을 것 같았어. 오케이, 내신 만점부터 305쪽이요. 305쪽까지. 305쪽까지 싹 다 풀어주세요. 오케이. 채점해보자. 자, 1번에 2, 2번에 1, 3번에 3, 4번에 2. 여기서 질문 있니? 2번이요. 자, 2번에 보시게 되면은 가가 무엇일까요? 가가 분해자인지 어떻게 알아? 가의 예로는 세균이 있다. 오케이? 그래서 분해자죠. 그럼 나는 뭐겠어요? 그렇지, 소비자밖에 안 남았죠. 자, 그래서 기억 맞고요. 기억에서 유기물은 먹이사슬을 통해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을 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거 지금 기억은요, 어떤 과정이야? 죽은 거죠. 분해 과정이에요. 상위 영양 단계로 가는 개념이 아니라, 죽어가지고 시체가 돼가지고서는 분해되는 과정이죠, 기억은. 그러니까 얘가 잡아먹는 그런 개념이 아니야, 그죠? 자, 니은에서 유기물은 주로 동물 사체. 이건 지금 기억, 디귿은 기억에 대한 설명이죠. 이건 기억에 대한 설명. 이게 니은에 대한 설명.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2번에 1번이고요. 또 질문 있니 혹시? 5번에 3번, 6번에 3번, 7번에 4번, 8번에 2번. 여기서 질문 5번이요. 자, 5번에 보시면 A가 1차 소비자인 건 알겠죠? 그죠? 자,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얘기하고 있잖아. 그럼 제일 밑에 있는 게 생산자고 그 위에가 1차겠지.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니은의 생산자의 에너지는 모두 생명활동에 이용된다. 아니죠. 일부가 생명활동에 이용되고 나머지가 1차로 넘어간 거예요. 오케이. 모두라는 말이 틀렸어. 자, 그 다음에 디귿의 상위가 할수록 에너지량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되고요. 또 질문? 없어요. 자, 그 다음 9번에 4번, 10번에 4번, 11번에 4번, 그 다음 12번에 자, 유기물에 저장된 에너지가 각 영양 단계에 속한 생명 활동에 의해 열 에너지로 방출되고 남은 것이 상위 단계로 이동을 한다. 자, 유기물의 에너지는요, 각 영양 단계에서 생물의 생명 활동. 자, 생명 활동을 통해서 열 에너지로 방출되죠. 자, 남은 것이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한다라는 말이 들어가면 좋겠네요. 글씨 참 못 알아보겠죠. 오케이, 답지 보고 써. 자, 그 다음에 13번에
해달의 개체수가 감소했을 때 해달 개체수가 감소하게 되면은 어떻게 됐어요? 성계가 증가하죠. 오케이? 그 말이 들어가야 돼. 성계 증가를 하고요. 자, 성계가 증가하면 해초의 개체수는 감소해야죠. 자, 그렇다면 성계의 양이 증가를 하고 해초의 개체수는 감소하게 되는데 성계 양이 증가했으니 해달수가 다시 증가하겠죠. 그리고 성계 개체수는 감소하겠네. 그죠? 자, 성계 개체수가 감소하면 다시 해초 개체수가 증가하겠죠. 너희들 이거 뭐라고 썼니? 어떻게 썼니? 쓰긴 썼니? 여기 썼니 이거? 자, 이게 조건은 뭐야? 해달 개체수가 감소했을 때잖아. 그러면 첫 번째 단계 해달 개체수가 감소를 했으면 성계 개체수 증가, 해초 개체수 감소. 그 다음 성계 개체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해달 개체수 증가, 해달 개체수가 증가했으니 성계 개체수 감소, 그러면 해초 개체수 다시 증가. 이래서 생태계 평형에 도달한다. 아따 복잡하죠. 자, 그 다음 1번에 3번, 2번에 4번, 3번에 4번, 4번에 1번.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에 보시게 되면은요. 자, 생산자는 식물, 플랑크톤과 수생식물이고, 요건 알겠죠? 그죠? 생산자라는 거. 그 다음, 최종 소비자는 외가리다. 화살표를 모두 받고 있는 아이가 바로 외가리네요. 그럼 최종 소비자가 외가리가 되는 거죠. 붕어 개체수가 감소하면 소금쟁이 개체수는 감소할 것이다. 붕어 어딨나? 여기 있죠. 자, 붕어 개체수가 감소를 하게 되면은 올챙이 증가. 자, 올챙이 증가하니까 소금쟁이도 증가하겠네요. 이해돼? 자, 그 다음에 디귿에 개체수에 저장된 에너지 양은 붕어가 많고 가물치 플러스 메기로 나타냈어요. 붕어 가물치 플러스 메기. 그러니까 붕어를 가물치와 메기가 먹잖아요. 그죠? 얘네들이 붕어보다 상위 단계야. 그러면 상위 단계로 가는 에너지는 많다 적다? 적죠. 그러니까 얘네들 합친 것보다 붕어 양이 더 많아야 된다는 얘기야. 합쳐도 적을 수밖에 없지. 왜냐면은 얘네들은 얘를 먹어야 돼. 그러니까 얘가 100개가 있으면 얘네들은 뭐 한 20개, 20개 이 정도만 있어야 되는 거지. 얘네들이 합친 값이 가물치와 맥이 합친 값이 붕어보다 크면 어떻게 되겠어? 붕어 멸종이야. 다 잡아먹잖아. 그죠? 얘네들이 더 많으니.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래서 붕어 쪽이 훨씬 더 많아야 돼. 하여튼 하위 단계에 있는 애들이 상위 단계에 있는 애들보다 무조건 많아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생태계 평형이 되려면. 그래서 3번이고요. 또 아까 몇 번? 2번? 자, 2번에 A는 생산자인 거 알겠어요? A는 화살표를 다 주고 있죠. 그죠? A는 생산자가 될 거고요. 생산자 1차, 2차 중에 하나네요. 그래서 A는 생산자고요. 그 다음 안정된 생태계에서는 유기물은 A에서 B로 이동하는 양이 B에서 C로 이동하는 양보다 많다. 이게 응? 그렇지. B가 1차 소비자일 거고 C가 2차 소비자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럼 1차로 가는 양이 더 많아야 돼. 2차로 가는 양보다. 자, 그 다음 생물 집단이 부여한 에너지양은 곰팡이가 가장 많다. 에너지양 누가 제일 많을까요? 그렇죠. 생산자죠. A가 제일 많아야 되죠. 그래서 기억 니은만 맞아요. 됐나? 또 질문? 없어? 오케이.